그런데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위법의식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터지면 본인이 이게 빠른 사람이라면 이야 뭐 됐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거를 유영하 변호사도 애초에 의논을 안 했던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 명색의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유영하 변호사 유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특활비 받아가지고 나 옷 사입었는데 어떡하지?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으면 유영하 변호사 큰일 났네. 그거 벌써 하고 이미 돌렸겠죠, 조치를 그랬으면. 했겠죠. 다 돌렸겠죠. 어느 정도 조치했을 거예요. 최소한 조치를. 근데 그게 집한도 수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분산 예치하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5억은 근데 변호사 성립입니다 하고 계약서 쓰고 꿀꺽 하든지 해서 흩어졌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이나 어느 날. 기소된 날. 오후에 기소가 이제 될 날. 오후에 점심 먹고 한동훈 3차장이 기자들이랑 티타임을 하면서 엠바고를 걸어놓고 오후 3시에 엠바고 풀려서 보도자료 뿌려줍니다. 오후 3시에요 그날. 근데 그날 오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 이미 본인 알았다. 그러면 그 최소한 경찰의 움직임들이 있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 기자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 있을 테니까 누가 기자 한 사람이 내일 한동훈 3차장이 오찬한다는데요? 티타임? 이야. 이거 뭐가 있구나 라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사실 그거 내가 옷 사입었다. 영화야 어떡하니?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어도 유영하 변호사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건 뭐 통치자금으로 썼겠지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전에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위법 인식들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게 이거예요. 이 정도였을까? 와. 저는 정말 제가 박 전 대통령 접견할 수 있으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접견해요, 갑서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간에 대한 궁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뇌물 받은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 또 해먹는 CEO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성폭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이 뭘 잘못했다 그래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맞아요. 근거를 무슨 어떤 인격 형성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랑은요 천양지차. 왜냐하면 삼성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방패가. 나 돈 안 받았어. 야, 그리고 계좌 미래자단이야. 내가 그냥 진짜 문화형성하려고 기업한테 부탁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리고 그리고 그 삼성 뇌물죄는 기획자가 최순실 차은택 그렇죠. 이쪽 팀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죄의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 네, 있을 수 있고 삼성 뇌물죄도 뭐 그냥 승마 지원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 주머니에 돈 이건데. 익스큐즈가 다 되는 측면이 있어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나라 돈을 빼서. 제가 두 가지를 추측해봤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니까 영어로 하면 국가 머니 is my money. 저도 그렇게 봐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진짜 위험한 추측일 수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버지 받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예전에 김호준 씨가 2012년 대선 때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팔아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박근혜 후보죠. 김호준 씨와 그 책에서 박근혜 후보 당시에 박근혜 씨의 애국심 자기 인정한다. 뭐 국가와 결혼했던 건 애국심 인정. 그런데 그 애국심의 반론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생각한 애국심이 아니라 이 나라 내 나라인데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유욕에서 나오는 애국심이라 그런 취지의 글을 써요. 저는 그때도 읽으면서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그 반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이거 내가 옷값이 부족해. 술값이 부족해. 돈 써야 되겠는데 자식들 뭐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들 목을 칩니다. 이재용 10원만 가져오지. 정몽구 10원만 가져오. 이걸 대부분 대통령 해요. 이제까지 그래 왔었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온다? 근데 저는 이 발상이 저는 이게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문화지체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그렇죠. 아버지 시대 18년 동안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국가행정부, 법원, 그다음에 입법부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원하면은 국가 돈을 다 갖다가 쓰는 구조였었는데 맞아요. 18년 동안 쉬고 있다가 18년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상하게 사회가 복잡해진 거야 국가라고 하는 게. 그게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또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출근을 하라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네. 그래서 문화 자체.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게 그 정리가 안 되면서 기록을 안 내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지. 대통령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때 썼던 거에 비해서 비스켓에 불고 코끼리 비스켓이거든. 이거 말고 또 없나 보니까 전임 때부터 뭔가 국정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돈은 네. 기록 안 하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치료 비용이 부족한데 그거 가져오세요. 옷값 사야 되는데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 사회 조직과 구조는 이미 민주화되어 안 있고 되죠. 조직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태현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지금 국정원장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도 이제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막 다 박 전 불잖아요, 대통령한테 이제. 다 불잖아요. 추석 나가 돈이 없다 그래서 갖다 줄 때 참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 그렇죠. 이건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올렸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이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위중한 정말 문제인지 위중한 아는 문제인지 거지. 아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바람의 파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 내 돈 내가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유영아가 설명을 했을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 예.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뉴스 하나도 안 보고 뭐 그냥 바람 파이터고 대박 맞아서 몰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검찰에 한번 갔잖아요. 예. 출두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가서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 조사를 하려고 갔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날부터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조사하는데 큰일 났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유영하 변호사 접견을 해서 뭔가 며칠이라도 땡겨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놀라서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가서 설명을 할 때도 지금도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안의 위중함을 몰라요. 모르는 몰라요. 거고 네.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봉조사가 진짜 좋은 말씀하셨죠. 문화지체 현상이란 거. 제가 이거 국정농단사 처음 터졌을 때인데 어떤 분이 인터뷰가 누구냐 제가 이름이 정확히 아마 박관영 의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보수 쪽의 원로 정치인들의 인터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박관영 그 의장이 인터뷰 것 크게 같아요. 했어요. 그죠? 예. 거기 무슨 어떤 대목 정확하지 않아요. 박관영 의장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 무슨 예. 내용이 나오냐면 박정희 대통령 사람은 굉장히 공과가 갈리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예. 박관영 의장 이렇게 본 거예요. 삼선 개헌과 유신 전후로 박정희 대통령 완전히 바뀐다 사람이. 그 전은 공이 좀 많다면 그 후는 과가 많다. 그런데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퍼스트 레이드를 한 게 언제죠? 유경수 여사 피해 75년. 이후라고요. 75년. 유신 때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던 아버지는 그 삼선 개헌 전에 나름대로 이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를 아버지가 세우려고 아니라 노력했던. 그 이후에 독재자 아버지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타닥한 대통령 되고 나서 초대 총리를 자기한테 가장 속된 말로 까던 언론인 당시 동아일보 주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을 총리를 안 치거든요. 그런 모습은 안 보고 독재를 하던 아버지만 봐왔고 거기서 사고가 멈춰 있고 그건 아버지라고 18년 또 혼자 집에 이러고 있다가 짜자잔 하고 달성의 국회의원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 보고 배운 거죠. 세상이 변한 걸 못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자 특활비 뇌물 박근혜 대통령 심리 상태 쭉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재판이 어떻게 될지 재판 이제. 예. 만만치 않아요. 재판은 끝났죠. 지금 보면 줬던 사람들 남재준, 이병기 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안봉근하고 이재만 또 전달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조사 안 받고 있고 재판은 추가 기소가 됐고 유죄가 거의 뭐 확실한 상황인데 문제가 제 양형 기준을 잘 보니까 5억 이상 받았을 때 예. 5억 이상 받았을 때 기본이 9에서 12년이에요. 5억 이상. 선고 떨어지는 게. 예. 그 이상도 사실은 뇌물범죄 기준도 안 넣어. 근데 예. 36억이잖아요. 36억 5천인데 그래서 이제 가중이 되면 11년 아니면 무기거든요. 예. 저는 이 범죄가 이 국정농단 사건 앞에 지금 18개 혐의만큼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이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기가 지금 구형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증거 퍼즐이 거의 완벽하게 맞춰진 상태예요. 지금 박진 변호사 얘기했던 그 진술 증거 외에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까지 깔끔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이거 그 이영선 행정관이 관리했잖아요. 네. 이영선 행정관의 계좌에 돈이 입금이 돼서 그게 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이영선 행정관한테
물어보니까 술술술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윤 전 행정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순실이 독일로 가고 나서 이제 국정농단 문제 터지니까 독일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상실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한테 현금 받아서 의상실 사람들 월급도 주고 의상실 비용을 본인이 관리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전축.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엔 최순실이 관리한 거예요. 딱 반면으로 정확하면 그러면 의상실에 관련된 거 그 과정에서는 독일 가기 전까지 최순실이 관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뜻이 그거 있었네. 그러니까 특활비 관리는 사실상 최순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은 물론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거로부터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렇죠. 이거는 최순실의 다른 범죄하고 확실하게 이제 예. 뇌물죄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번 사건은 최순실이 기소가 되지 않을 텐데 최순실이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메모 나왔잖아요. 핑크색 포스트잇. 예. 이재만 얼마, 안봉근 얼마, 정호성 얼마. 그걸 부인했다가 그 포스트잇 그 메모장을 보면서 이재만 안봉근이 다 불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도가 그거 있었죠. 보고 깜짝 놀라서 이재만 행정관이 또 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경재 변호사는. 증거가 넘쳐요. 아니 그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만 비서관이 그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냥 메모광이라 최순실이 적어놨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혹여라도 문제될까 봐 지금 발 빼려고 하는 이 뇌물 거죠. 사건에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뇌물은 원래 모자라잖아요. 원래 한 7, 80% 겨우 검찰이 공소유지를 한 지금 한 150%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이 공소유지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재판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백승문 변호사님. 네. 안봉근 이재만이 술술술 분 게 우리는 안봉근 아니 패싱이다 우리는. 네, 지금 우리 사실 패싱이다. 그 둘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 국정원장 통해서 이 돈이 받아오라고 들어온 했고. 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받고 그거 바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맨 처음엔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돈인지도 심지어는 돈인지도 몰랐다. 처음에 저 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온대로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 주니까 좀 받았어요. 예. 이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지금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뇌물 수수의 공범이 돼버리는 순간 10년 이상이잖아요. 예. 이거 어마어마해요. 기본이 9에서 12년 사이에요. 양형 공범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냥 사실 소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우리는 요 전달하는 역할만 했지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전 몰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세하게 물어야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에 검찰이 이게 이번에 보도 자료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뿌렸잖아요. 예. 수사 결과. 거기 이제 보면은 유출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술술술 분 겁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술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정호성 정 비서관을 불러요. 정호성 비서관 처음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야, 이재만 안봉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정호성 비서관은 확인만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그 메모를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맞습니다. 또 확인해줬다는 거죠. 정호성이. 아니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세상은 예. 자 A 안 써 있고 뭐 L이 써 있고 J 써 있잖아요. 영어도 써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2천만 원 적더라고요. 희한하게. AN. 그러니까 다 두 사람 이 정은 1억 3천인데 안은 1억 1천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따로 어쨌든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뭐 검찰이 제 증거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들어가는 순간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큰일 났는 걸 치고 빠지는 게 맞겠는 걸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이 정호성 비서관 잘 모르겠는데 뭐 정호성 비서관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두 사람은 박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최의 사람이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최 사람일 가능성은 이제 뭐 네. 그거는 뭐 그 기정사실화 된 건데.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그 계속 그 돈을 주라고 하는데 줄 이유가 없는데 계속 돈이 그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왜 그래? 제가 이제 놀란 게 이 사건 뭐 놀란 게 딱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구조로 차라리 기업들 돈을 뜯는 것도 아니고 국고를 빼. 야 이런 큰 얘기를 그거 이해가 안 근데 왜 가나? 그런 정도의 공천 신청을 했어요? 잘 나가다가 그 얘기는 또 왜? 네. 훅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예. 뭐 어쨌든 저의 역사이고 과거니까 어쨌든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여의도 한번 아시잖아요. 다녀보세요. 박 전 대통령한테 금일봉 받아가지고 뭐 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한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박 전 대통령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엄격하다고 그러잖아요. 짜다고 그래야 되나? 인색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정확 예. 인색합니다. 예?
하나 재밌는 일화 얘기 드릴까요? 예. 이거 이미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거고 김무성 대표도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안에 있었던 식구들한테 들으면 더 그러잖아요. 감칠맛이 2007년 경선 때 MB 쪽이랑 박근혜 세게 붙었잖아요. 예. 박 전 대통령 딱 당시에 아마 김무성 의원이 사무총장 하면서 선대본부장 했을 거예요. 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한테 삼성동 집 좀 팔아라. 팔고 신당동 들어가라. 세게 붙자 그러고. 당선되면 어떻게든 해결책이 생길 거고 떨어지면 내가 내 돈으로 당신 전셋집이라도 해줄게. 돈이 없으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박 전 대통령 레이저를 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선거할 때 돈 쓰라고 했나요? 이러면서. 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죠. 이제 이게 김무성 대표도 사석에 사는 얘기고 동아일보에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이 내용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기사 제목이 무대와 공주. 네. 그러니까 무대가 공주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 시초가 여기서 시작이에요. 집회자라고.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뭔가 약간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3인방 안에 돈이 팡팡 줬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왜 누가 그랬을까? 주라고 지시한 그러니까. 거지. 아마 그럴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최순실이 가가지고 뭐 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쟤네들 뭐 이렇게 뭐 저쩌고 그래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활비 한 20억 정도 용처가 지금 불분명한 게 있는데 저는 뭐 수사를 36억 중에. 예 아하.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검찰에서 지금 전화 통화 내역하고 계좌로 들어갔던 거 다 확인했대요. 확인해서 그 확인 얼마 많은 거죠. 든 확인했는데 네. 20억 은 아직 못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좀 추측이기도 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이지만 최순실이 관련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또 하나는요. 생각이 들어요. 옷값이 옷값. 그러니까 옷값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 이제 특활비 중에서 옷값에 일부를 특활비로 썼다는 건데 네. 옷값이 제 돈으로 6억 8천이에요. 이상해요, 그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옷을 뭐 입습니까? 샤넬을 입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그럼 돼. 6억 8천이 네. 되죠. 디오를 입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우리 그 옷가게 그 옷 만드는 의상실 화면 보셨잖아요. 이거 이거 쓱 닦아주던. 촌스럽습니다. 예. 의상실 자체가 화면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박 전 대통령 옷 어떻게 만드냐. 검찰 관계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의상실 사람들 백화점 가서 옷을 하나 산대요. 좋은 옷을. 네. 예. 어. 그거를 디자인을 카피를 합니다. 아하. 그 옷에 가서 환불해버려요. 환불해요. 어. 그러면요. 옷값이요. 여기 뭐 패션 관계자들도 들으시겠지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옷에 정통화잖아요. 백 변호사. 디자인비. 네. 네, 디자인비라고요. 일단 카피했으니까 안 들어. 디자인비 안 들어요. 영원. 예. 그다음에 천. 뭐 얼마나 원단 좋은 뻔하죠, 원단 그거. 뻔하죠. 예, 뻔하지. 그러면 원가가 얼마인데 6억 8천이면 원단도 이태리에서 오는 패브릭이 아니라 그거 비슷한 짭. 그러니까요. 부지기 수거든. 부지기 수고잖아요. 한 4년 동안 네. 6억 8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옷값이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 5천. 박 전 대통령 옷 1억 5천 한 달에 1,200만 원. 많이 돌려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 아니 이왕이래 된 거 좀 비싼 거 사 입지 그거를 근데 그 짝퉁으로 최순실한테 참 순실아 나 이번에 옷 입어야 되는데 그럼 예. 언니 기다려. 그리고 해서 갖다 준 거죠. 좋은 거야. 명품이야. 이렇게 갖다 준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10만 원 하겠다. 얼마인데? 원가 한 100만 원인데. 2,500만 원. 그렇죠. 그럼 뭐 어떡하지? 그럼 제만아 돈 좀 갖다 참 줄라고 말이 이제 됩니까? 윤 전 총장이나 이영사가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옷도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씨의 거기에 뭐가 좀 많이 비어요 지금. 수익 사업일 가능. 그렇죠. 6억 5천 중에 모르긴 몰라도 5억 정도는 슈킹이 이상하다. 슈킹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저 소설 그 방송 용어가 방송 용어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아, 왜요? 예. 아니 일반 용어가 방송 용어죠. 방송 따로 해야 돼. 횡령했거나 뭐 자기가 꿀꺽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가 뭐 그쪽 변호사입니까? 모르죠. 합리적 이유 있는 추측입니다. 예. 이거는. 예. 아, 그래서 그걸 슬쩍 중간에 배달 사고나 자기가 빼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로 이 기자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 있을 테니까 예. 누가 기자 한 사람이 내일 한동훈 3차장님 오찬한다는데요? 티타임? 이야 이거 뭐가 있구나라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사실 그거 내가 옷 사 입었다. 영화야 어떡하니?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어도 유영하 변호사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건 뭐 통치 자금으로 썼겠지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전에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위법 인식들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게 이거예요. 이 정도였을까? 와. 저는 정말 제가 박 전 대통령 접견할 수 있으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접견해요, 갑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간에 대한 궁금.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뇌물 받은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 또 해먹는 CEO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성폭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이 뭘 잘못했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박정태는 그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맞아요. 근거를 무슨 어떤 인격 형성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랑은요 천양.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위법의식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터지면 본인이 이게 빠른 사람이라면 이야 뭐 됐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유영하 변호사도 애초에 의논을 안 했던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 명색의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유영하 변호사 유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특활비 받아가지고 나 옷 사입었는데 어떡하지?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으면 유영하 변호사 큰일 났네. 그거 벌써 하고 이미 돌렸겠죠, 조치를 그랬어요. 했겠죠. 다 돌렸겠죠. 어느 정도 조치했을 거예요. 최소한 조치를. 근데 그게 집한도 수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분산 예치하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5억은 근데 변호사 성립입니다 하고 했겠죠. 계약서 쓰고 꿀꺽 하든지 해서 흩어졌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어느 날. 기소된 날. 기소날. 오후에 기소가 그러니까 이제 될 날. 오후에 점심 먹고 한동훈 3차장이 기자들이랑 티타임을 하면서 엠바고를 걸어놓고 오후 3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보도자료 뿌려줍니다. 오후 3시에요 그날. 근데 그날 오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본인 알았다. 그러면 그 최소한 검찰의 움직임들이 있고 본인도 나름 하는 게 그게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또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출근을 하라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게 그 정리가 안 되면서 기록을 안 내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때 썼던 거에 비해서 비스켓에 불고 코끼리 비스켓이거든. 이거 말고 또 없나 보니까 전임 때부터 뭔가 국정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돈은 기록 안 하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치료 비용이 부족한데 그거 가져오세요. 옷값 사야 되는데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 사회 조직과 구조는 이미 민주화되어 안 있고 되죠. 조직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지금 국정원장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국가와 결혼했던 건 애국심 인정. 그런데 그 애국심의 반론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생각한 애국심이 아니라 이 나라 내 나라인데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유욕에서 나오는 애국심이라 그런 취지의 글을 써요. 저는 그때도 읽으면서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그 반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이거 내 옷값이 부족해. 술값이 부족해. 돈 써야 되겠는데 자식들 뭐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들 목을 잽니다. 이재용 10원만 가져오지? 정몽구 10원만 가져오. 이걸 대부분 대통령 해요. 이제까지 그래 왔었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온다? 근데 저는 이 발상이 저는 이게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문화지체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그렇죠. 아버지 시대 18년 동안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국가행정부, 법원, 그다음에 입법부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원하면은 국가 돈을 다 갖다가 쓰는 구조였었는데 맞아요. 18년 동안 쉬고 있다가 18년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상하게 사회가 복잡해진 거야 국가라고. 왜냐하면 삼성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방패가. 나 돈 안 받았어. 야 그리고 캐잖아 미래재단이야. 내가 그냥 진짜 문화형성하려고 기업한테 부탁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리고 그 삼성 뇌물죄는 기획자가 최순실, 차은택 그렇죠. 이쪽 팀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죄의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있을 수 있고 삼성 뇌물죄도 뭐 그냥 승마 지원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 주머니에 돈 이건데. 익스큐즈가 다 되는 측면이 있어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나라 돈을 빼서. 제가 두 가지를 추측해봤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니까 영어로 하면 국가 머니 is my money. 저도 그렇게 봐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진짜 위험한 추측일 수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버지 받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예전에 김호준 씨가 2012년 대선 때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봐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박근혜 후보죠.
김어준 씨와 그 책에서 박근혜 후보 당시에 박근혜 씨의 애국심 자기 인정한다.